자, 오늘 강의는 나의 면역력은 종합병원 100개보다 위대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동안에 한 일이 뭐냐? 태위사업 15년, 또 항생제 대체 사료사업 11년, 식품사업 9년의 결론이 바로 면역력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이걸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어요.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죽어. 또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은 만종이나 원인은 오직 하나,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이 약화돼서 탈모부터 발톱무좀까지 우리 몸에 수만 가지 병이 왔다. 면역력이 약화된 원인이 뭔가? 첫 번째, 잘못된 식생활이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먹은 대로 내 몸이 된다. 술 과음하면 술로 죽고, 또 약물 많이 먹으면 약물로 죽고, 흡연 많이 하면 흡연으로 죽고, 내가 먹는 대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음식이죠. 지금 우리가 먹는 쌀, 제초제 2번 뿌려야 돼요.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를 혼합해서 5번을 뿌려야 우리 입에 들어가요. 고추는 비가 많이 오면 18번, 19번, 20번 농약을 해야 되고, 비가 안 오면 최소 15번, 16번 농약을 쳐야 우리 입에 들어가요. 또 소, 돼지, 닭 전부 다 수입 사료 먹인 거, 또 거기다가 항생제 넣어서 먹여요. 이런 항생 농업, 이 식자재를만 먹어도 우리는 병들 수 있어. 무병장수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여기를 넣어서 연간 국민 1인당 24.69kg을 혼합해서 우리가 먹어요. 가공식품에 이런 나쁜 독소가 들어있어. 살균제, 장내 유익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가하는 이런 독소를 넣어서 어린이 아토피, 성인병,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항생의학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 항생이 뭐예요? 생명체를 죽이는 것, 항생. 항생의 뜻이 삶을 억제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약은 없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면역력을 높여야 병이 치료되는데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의약품 부작용 환자가 43만 827명이고 의료사고 사망자가 2만 7천 명이나 된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지금 말한 이거를 우리가 식습관을 고치고 독소를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가공식품이나 또 약물은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농약 없이는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잔류농약이 없는 식자재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세포가 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또 잘못된 농약, 항생, 약물 이런 것들로 병들고 있다. 그럼 암이 뭐예요? 암은 바로 이런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독소, 입으로 들어간 독이 잔류농약, 그리고 식품 첨가물,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든 약물,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 세포가 병이 든 거예요. 우리는 뇌세포, 간세포, 뼈세포에서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 크기는 100배로 키워야 좁쌀나무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얘도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항문도 있고 다 있어요. 효소를 먹으면 이걸 에너지로 삼고 얘들이 6개월이나 1년이면
생존을 다 하고 죽어서 청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잘못된 독소가 몸에 쌓여서 병든 세포가 증식을 하면 청소되지 않고 그것이 증식하면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러면 암을 치료하거나 치매나 당뇨 또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나쁜 것을 항생식품이나 항생약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로 바꿔야 되는데 의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냐.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나. 방송 자료입니다. KBS 추석 뉴스본 11회를 보면 제목이 종합검진의 함정이에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데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것이 CT예요. CT. PET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방사선으로 검진을 하는 것인데 영국에서 이것이 최초 개발됐어요. 근데 영국은 환자한테 물어봐요. 이게 방사선 피폭이 돼서 건강에 유해하다. 그래도 촬영을 할 것인가 물어봐서 촬영을 하는데 한국은 무작위로 촬영한다. 한 번만 촬영해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수십 번 촬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건강한 세포가 피폭이 돼요. 피폭. 그 다음에 추정 60분 25회에 보면 암검진 실태를 1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국립건강보험공단 통계를 거기서 인용했어요. 유방암 검진에서 100명 중 적중률이 진짜 적중률이 0.6%다. 또 위암의 실태를 보면 100명 중 3.3명이 진성으로 판명된다. 그럼 나머지 의심 환자는 그 시간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헤맵니다. 그런 실태를 잘 방송을 했고 39회에 보면 병원이 알려주지 않은 진실, 과잉진료입니다. 과잉진료. 그리고 과잉진료뿐만 아니라 과잉돈을 받아. 척추. 이게 올바로 치료를 하려면 척추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에서 나온 거예요. 또 척추 협착 같은 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붙은 거. 척추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옆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협착이 되니까 아파요. 통증을 느끼는 거야. 신경을 건드려서.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척추를 늘려줘야 돼. 늘려. 발을 거꾸로 매단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자주 해서 늘려주면 원상 회복돼요. 이어서 적당한 훈련을 해줘야 돼. 허리 훈련, 허리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협착증, 이 허리 염증, 디스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격렬한 허리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전혀 없어. 우리 몸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뇌도 쓰지 않으면 뇌도 바보가 돼. 옛날에 우리 가사 다 외웠어. 노래 가사. 또 웬간하면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지금 뇌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가사 못 외워.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운 사람 많아. 안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비수술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0분 치료야. 주사 한 방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10분 들어가서 준비하고 이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주사 놓는 시간은 단 30초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시켜버려. 주사로. 주사 한 방. 비수술 맞아. 수술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거 한 방 놓고 3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는데 문제는 그것이 일순간이라는 거야. 오래 가야 3년. 근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허리를 당장 못 쓰는 사람도 많아. 또 그 40회에서는 의료사고 사망자가 2014년에 17,000명. 하루 교통사고 환자 6,000명이에요. 내지 7,000명. 근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3배, 4배가 많다. 그럼 병원을 우리가 가서 진찰을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방송을 보면 절대 못 가. 그러면 또 신문을 보자고요. 신문. 조선일보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보도를 했어요. 더 불행하게 눈 감는 한국 암 환자들. 이게 일면에 났습니다. 일면에 나서 뒤로 이렇게 해서 약 5일간 보도가 되었는데 이거 간단한 내용은 이래요. 10년 전 3, 4년은 앓다가
남성은 74세 운명을 다하고 여성은 80세에 죽었어요. 10년 전엔. 그러니까 이거 2014년이니까 금년으로 따지면 3년을 더 해야 되겠지, 그죠? 현재는 어떤가? 2014년도는 어떤가? 5, 6년 앓다가 남성은 77세, 여성은 84세에 죽어요. 평균. 의학이 자꾸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앓다가 죽는 사람이 5년 내지 6년이 많아. 배로 늘었어, 배로. 수명 약간 늘어났어. 앓는 만큼 수명이 늘었어요. 이게 수명이 증가한 거예요? 고통이 증가한 거예요? 뭐가 증가한 거예요? 고통이 증가한 거예요. 맞죠? 병원에서 암 환자가 입원을 하면 1년 치료 비용이 약 1억이라고 하면 죽는 날을 역산해서 3개월에 70%를 받아내. 1억이 들어가면 죽을 날 3개월 두고 7천만 원을 병원이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한 달에 그 70%의 절반이 들어간다는 거야. 절반. 그래서 이 기도에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이 튜브 꽂고 가족도 면도도 시키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겠나 이거예요. 환자가 암세포가 엄청난 염증이 오고 통증이 오는데 고통을 참지 못하면 거기다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또 주사를 놓고 약물을 먹이고 가족을 격리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호흡 뭔지 아시죠?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뭔가 아시나요? 숨을 못 쉬면 숨 쉬라고 가슴을 막 압박해 주는 거야. 그게 심폐소생술이야. 근데 젊은 사람도 갈비뼈가 다 부러져. 근데 암 환자, 그 난약한 암 환자 눕혀놓고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하나도 안 남아. 그렇게 심폐소생술 해서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내가지고 또 항암제 놔. 이게 병원의 실태다. 외국 의사들이 보고 놀란다. 의사가 의사를 봐도 놀라는 거야. 이게 과연 치료인가? 학대인가?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청년도 갈비뼈 부러지는데 심폐소생술, 말기암 환자 연 4천 명이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다. 고통만 더하는 이런 치료를 계속 병원이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항암 치료로 고통만 연장한다. 저놈만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마지막 한 달 항암 치료 환자 5년 새 25 내지 30%가 증가했어. 갈수록 이게 증가해. 병원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건지 이 신문을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돼. 예, 여기도 내가 이거 줄쳐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 1년 의료비 3분의 2를 받는다. 마지막 1년 의료비 3분의 1을 마지막 석 달에 쓰고 마지막 석 달 의료비의 절반을 마지막 한 달에 쓰는 구조다. 여기요 보도 내용이에요. 고통 속 임종, 중환자실에서 자식도 얼굴도 못 보고 임종해요. 원래 임종이 뭐예요? 우리가 자식을 두면 임종 자식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자식의 품에서 죽어야,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의 품에서 죽어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저놈한 죽음이야. 이건 거리가 멀어. 자식 품에서 죽을 수가 없어. 병원 가면 퇴원을 안 시켜줘. 퇴원시키면 그거 무슨 방조죄라나? 그래가지고 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퇴원도 못 시켜요. 암 환자는, 죽을 환자는 절대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암이나 심혈관 질병 그리고 치매로부터 해방이 되고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오직 올바른 식생활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여러 번 강조한 독소, 식품 첨가물, 약, 이건 뭐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모유를 대체해서 강력한 유산균을 먹어라. 그러지 않으면 음식이 장에서 썩으니까요. 세 번째 뭐냐? 우리 인체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해요. 똑같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눈은 눈대로 필요한 영양이 있고 뇌는 뇌대로 필요한 영양이 있어요. 관절은 관절대로 필요한 영양이 있어. 그래서 오곡밥, 오색채소, 오색열매, 적당한 육류 섭취도 반드시 필요해요. 지방이 아닌 단백질. 모유에 단백질이 3%가 섞였어. 그럼 우리 음식에 가장 적절한 양은 얼마냐? 음식량의 3%를 육류를 먹으면 된다. 그건 과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다 배설되고 흡수되지 않는다. 또 네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2.5리터 하루 마시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이 5가지. 그 외에 필요하다면, 6번째 필요하다면 정신력이에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암과 투병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게 필요해요. 장이 뭡니까? 입에서 항문까지가 뭐예요? 60쪽의 세포의 식당이다. 60쪽의 세포, 걔들도 숨을 쉬고 영양을 섭취하는데 얘들은 음식을 먹어서 절대 음식이 이 세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장내 발효균이 이거를 분해해서 효소화시켜야 흡수가 된다. 그래서 장 건강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또 장은 면역세포 80%가 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가장 우선해요. 그렇게 해서는 장 건강에 유해한 독소를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먹어서 장에서 분해를 해줘야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지면 탈모부터 아토피, 건선, 병을 가리지 않고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치료가 되는 것이다. 또 인체는 우리가 독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체의 해독기관이 뭐냐? 1차 해독기관은 장이고 장내 발효균이 많으면 방부제 식품첨가물이 많은 걸 먹어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SAP 유산균을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항생제를 무력화시켜. 항생제를 같이 먹어도 항생제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려요. SAP 슈퍼유산균을 가지고 쓴 논문이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이 아주 발효를 잘 되도록 해놓으면 내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잔류노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분해한다. 두 번째, 간에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것이 세포에 쌓이면 세포 자신이 독을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청인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청인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얘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이라고 하면 탈모면 탈모 하나만 치료가 돼야 돼요. 아토피는 아토피 하나만 치료되는 것이 약이야. 그런데 나의 면역력을 높여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돼. 음식밖에 없어. 음식. 독이 없는 음식. 어떤 방부제도 어떤 식품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더 좋은 건 가장 좋은 건 발효식품이에요. 발효하면 잔류노각도 없어지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병원 가면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3개월 살다 죽는 사람이 30년, 40년 사는 사람 많아. 더 오래 살아,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 병원에 치료받는 것보다 확실히 오래 사는 건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항암제 이런 거 안 맞으니까. 또 약물, 독소를 안 먹으니까. 또 산속에 가서 암 걸린 사람이 담배 피우거나 술 먹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잔류노각도 없는 걸 먹으려고 노력하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그 노력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산속에 가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더 좋겠죠? 우리 식품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모두 넣어서 발효한 거예요. 인체 60쪽의 세포가 눈세포, 뇌세포, 관절세포 모든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을 다 넣어서 효소화해버렸어. 그래서 특히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투여하면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려. 세균이 없어. 멸균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못 먹어. 왜? 장에서 균들이 발효시킬 수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 첫째, 침이 나오질 않아.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야 그 효소가 침을 만들어내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세포가 굶어 죽고.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60kg, 70kg 되던 몸무게가 40kg, 30kg 이렇게 돼가지고 죽어. 결국 굶어 죽는 거야. 청인은 장에서 할 일을 장 바깥에서 해놨단 말이야. 발효 공장에서 완전히 발효를 해놨기 때문에 섭취와 동시에 장내 균이 없던 흡수가 돼. 그러니까 세포들이 영양을 흡수하게 되니까 기력이 향상된단 말이야. 기력이. 두 번째, 식욕이 생겨. 힘이 생기니까 식욕이 생기는 거야. 청인 차가굴도 이걸 보면 뭘 가지고 매다느냐. 여기 17국은 안 들어갔어요. 순전히 러시아산 차가버섯, 암에 좋다는 물질, 동의보감에 항암에 가장 좋다는 것은 다 모아서 발효를 해놨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식약처가 한국인이 홍삼을 먹었을 때 얼마나 흡수하는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포닌을 단 1%도 흡수하지 못한 사람이 37.5%예요. 약 40%가 흡수하지 못해. 많이 흡수해야 20%, 3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 흡수되지 않은 원인이 뭔가? 바로 장에 사포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다. 세균이 없다는 거예요. 발효균이 없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차가버섯이나 이 항암에 좋은 잎새버섯 발효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흡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혀 흡수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발효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물질을 가지고 발효한 것을 가지고 계명대 의대에다가 의뢰해봤어요.
암세포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해봤더니 첫 번째 이 폐암인데요. 24시간 만에 많이 먹일수록 암세포가 빨리 없어진다. 유방암 환자를 보면 21시간 만에 거의 100%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런 발표를 직접 항암 연구 실험을 한 연구원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장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용역 주제로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엔텍바이오 대표이사 박세중 사장님과의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용역의 제목은 프로바이오틱스 SJP 유산균의 여러 인간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 및 이해 작용 기전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 6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연구가 수행된 장소 및 연구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유전공학교실 장병철 교수 팀입니다. SJP 유산균이 배양 과정 중에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이 대사산물에는 효소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는 기타 대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SJP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여러 인간 암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SJP 유산균 대사산물을 주식회사 엔텍바이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T116, HT29 세포에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 대사산물을 농도를 달리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116이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증식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HT29 대장암 세포 역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21시간 처리되었을 때 한 60% 이상이 증식이 차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인간 전립선 암세포 및 간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인간 전립선 암세포라진 엘렌캡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100 또는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처리 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에서 인간 전립선 암세포의 생존율이 약 70%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유산균 대사산물을 인간 간암세포 햅추2에 투여한 결과 200 마이크로리터 첨가한 군에서 약 40%의 세포수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인간 유방암 세포 및 신장암 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인간 유방암 세포로 알려진 MDA-MB231 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투여 시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모든 유방암 세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암 세포인 카키 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투여 시 거의 90% 이상의 신장암 세포 감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약해 본 결과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의한 여러 인간 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 간암 세포의 증식 차단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이 효소를 쓰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독일병원에서는 1967년에 파파야, 파인애플 효소를 처방했다. 1989년부터는 유럽 전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이 효소를 처방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암 환자가 알아서 정보를 들어서 효소를 먹는 것도 의사에게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많아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의술이 발전했어요. 그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발전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의료 선진국이 독일이에요. 우리 한국 병원은 못 먹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표를 보세요. 이 표가 네이처에 발표한 건데 이 표가 뭐냐? 유럽의 의사들이 암 환자에게 효소를 처방했을 때와 처방하지 않았을 때와 알기 쉽게 해놓은 표예요. 대장암 환자 616명, 요 뒤는 효소를 처방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을 넘어서 내려가듯 죽어도 이런 고통을 받고 죽고 결국 치료가 돼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치료가 돼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근데 효소를 처방한 616명 대장암 환자는 그냥 스무스하게 고통 없이 죽어도 고통 없이 죽고 생존을 해도 고통 없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거를 유럽 의사들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이다. 이게 논문.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암 환자가 이걸 아셔야 돼. 유럽 병원 의사들이 네이처에 낸 이거를 암 환자는 중시해야 된다. 독일 병원 암 환자 300명에게 청인을 가지고 임상 발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토종 이 SAP 슈퍼 유산균을 제가 발표를 하자고 했던 마음엔 그 효소의 원조는 물론 당연히 독일이죠. 독일에서 발명을 했고 또 효소라고 하는 엔자임이라고 하는 오리지널은 엔주메입니다. 그 엔주메라 그러는데 엔자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독일 말이고 또 독일 사람이 그걸 명명을 했고 그 사람의 또 제자들이 또 와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효소에서 이런 엄청난 그 파워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 두 번째라고 하는 일본 효소를 제치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주 한쪽으로는 뿌듯하고 한쪽으로는 상당히 반응하는 긴장감이 돌고 아주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연구를 했고 또 연구한 임상 사례를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란 눈으로 보는 우리 토종 유산균의 그 임상 견해가 어떤지 우리가 효소를 식품으로만 보질 않고 식품과 의학적인 치유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체 몸에는 수많은 효소들이 존재하고 또 생산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생산되는 이 카파시티,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그 용량 한계 있듯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부터 효소의 양은 점점 반감이 되기 시작하고 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돼가지고 연세가 이제 60에서 70 넘어들기 시작하면 효소의 양은 극도로 이게 생산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젊었을 때에 비교해 가지고 거의 한 8분의 1에서 9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효소 양이 어느 정도 젊을 때처럼 유지가 된다면 120살까지에 사는 것은 무병장수로 가능하다고 지금 이 효소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도표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서 이문실, 면역적부터 그것부터 이제 쭉 여자들의 그 자궁에 대한 질병 같은 거, 에너지에 대한 거, 신경적인 거, 피부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광범위하게 효소를 지금 150년 전부터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효소의 역사는 독일의 이제 의학 박사인 프리드 퀴네가 이제 이때 이제 베를린과 파리와 비엔나에서 이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요 1876년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의 그것을 판크레아스 그러니까 췌장에서 비장에서 그것을 이제 발견해내 가지고 엔자임이라고 하는 엔주메죠 오리지널은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명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더 극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했던 것은 지금 막스 볼프라고 하는 이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처음으로 효소를 갖다가 크랩스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박사 학위가 7개입니다. 저보다 3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닥터 볼프가 효소를 저희들처럼 이제 효소를 쓰기 시작하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누가 왔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세계 3대 오페라에는 메트로폴리탄의 가수들 중에 왔는데 성악가의 대가인 까루소라고 있습니다. 엔리코 까루소. 이 사람 CD가 많이 나와 있죠. 전설적인 인물이죠.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그리고 마릴린 몬로 아시죠? 아세요? 마릴린 몬로 유명한 영화 배우. 그다음에 찰리 채플린. 그다음에 피카소 화가. 이게 사운드 오브 뮤 중에 나오는 영화 배우 있죠? 율리아 앤드류스 도 효소를 쓰고 케네디 패밀리는 다 지금까지도 효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 저희를 통해서 지금 이쪽 사람들 일가 패밀리 쪽이나 왕족들이 유럽 왕족들은 쓰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쪽 사람들은 한국의 토종 SAP 효소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알려야죠. 앞으로 왜 기존에 썼던 보베의 독일의 그 효소보다 일본의 효소보다 그렇게 지금 몇백 배가 센 효소가 있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좀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자기도 이걸 쓰지만 지금 암병동의 모든 그 의사들이 요 보베 엔줌 이걸 좀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지금 요 보베라고 써 있는데 무코스 이거는 뭐냐면 파파야에서 뽑아낸 성분이 파파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파야에서 뽑아내서 파파인 트립신입니다. 예? 요것은 이제 그다음 요건 뭐냐면 프로멜라인이라는 그 파인애플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파야에서 뽑아낸 것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몇 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브로멜라인 요거 가지고 파인애플 가지고 아나나스라 그러는데 요거 가지고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장을 독일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아스피린처럼 우리 SJP 이것은 정말 이거보다 훨씬 센 것을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주게 증명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SJP 효소, 유산균 효소가. 효소를 계속 쓰게 되면 120살까지, 훈더츠마치, 120 years old까지 지금 미니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사시려면 효소를 드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크랩스, 암의 병에 걸리는 그것이 거의 몇 분이냐면 5분의 1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 때 이런 벽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효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낑낑거리고 어휴 힘들어. 어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어휴 또 올라가 효소가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니까. 배고픈 게 타액 자체가 효소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 힘들어. 밥 먹으면 졸려요. 그죠? 자꾸만 열쇠 까먹어요. 특히 여자들. 열쇠, 핸드폰 까먹고 내려오고 막 차 속에 두고 집에다 놔두고 화장실. 지금 그게 벌써 뭐냐면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망각 증상이 오는 겁니다. 기억 상실식으로. 이게 점점 되면 이제 치매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매번 이거를 하루에도 그냥 막 수천 번, 수만 번을 이게 온 몸에서 돼야 되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효소를 복용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거는 효소를 복용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독일의 그 닥터들이 이걸 해가지고 전 세계 학술지에다 내고 연구했던 연구비가 보통 뭐 7억, 10억씩 들여서 나온 그런 도표들입니다. 처음에 효소를 썼던 것이 이제 막 손발이 막 붓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100년, 150년 전에 그때 이 효소를 쓰게 된 거죠. 그 7년 후에는 곧바로 헤르피스 쪽에는 아주 효소가 좀 적격입니다. 여러분 입술 갈라지고 옆에 특히 여자들 막이나 있는 쪽 생식기 쪽에 갈라지고 이럴 때 꼭 다른 약을 쓰면 안 들어요. 이건 제가 35년 동안 해봐서 알지만 약 쓰고 뭐 쪼스타제 하는 그 우리 약부감이 있어요. 안 들어 그거는. 들어보세요. 효소를 들어보세요. SAP면 더 좋고. 네? 폐에 물이 찼을 때, 폐수종 찼을 때도 효소를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트롬포제 쪽은 이제 혈전증이라고 그러죠. 혈전이 돼 있을 때 효소를 쓰게 되는 거고 유방암 쪽에 유방암 쪽에서 적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전립선 쪽에 마찬가지고요. 동맥경화증에 이걸 먹였더니 동맥경화가 이게 풀리면서 혈전 응고됐던 것이 풀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게 호전 반응이 온다는 거죠. 많이 좋아져. 1989년 이후로 이것 효소를 이제 전 의학 분야의 모든 병에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답니다. 1990년에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다발성 경화증, MS 멀티플 스케로제, 다발성 경화증에도 지금 병행하면서 호전 반응. 저희 병원에서 지금 MS, 저 홈페이지도 있지만 MS 환자를 제가 지금 300명 넘게 치료하거든요.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상구 270명 이상이 거의 지금 뭐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할 때 두통, 머리 빠지고 설사할 때 쓰는 거고요. 모든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까지 하는데 지금 슈퍼박테리아에 적용을 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슈퍼박테리아를 만약에 이 우리 효소, 이 SJP 한국 효소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슈퍼박테리아를 만약에 고칠 수 있다는 게 논문으로 나온다면 이건 노벨상입니다. 이건 정말 노벨상감이에요. 슈퍼박테리아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럽인들, 전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이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6년부터 요거는 유방암 결절, 유방 결절을요. 제가 지금 이 효소를 다량으로 치료하기 전에 하고 유방 결절 상태를 우리가 이제 토모그래피를 촬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cm, 4cm가 있는데 복용하고 우리가 치료를 딱 들어가죠. 치료하고 다시 찍어요. 찍어서 딱 보면 제가 치료했을 경우 거의 4cm다 그러면 거의 한 2cm나 1.5cm가 죽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지금 이건 엄청난 기적적인 거죠. 그래서 효소 위력도 대단한 거고 치료기. 특히 여자들이 여자들이 거의 다 결절이 이게 딱딱해요. 유방이 스트레스 받고 딱딱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유방암으로 되는 거예요. 헤파티tis 간염 B형 간염 쪽에 지금 적용 보균자일 경우에도 이걸 쌓아가지고 보균자 기능을 점점 더 이걸 약화시킵니다. 요거는 지금 그 골수암 쪽에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고요. 당뇨랑 혈전증 이런 쪽에 눈 쪽에 지금 2000년 쪽에 눈염증 있죠. 눈염증에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암 이쪽 뭐가.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해서 그래서 나은 것이 이제 홈페이지 올라가고 이제 신문 방송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실명 직전이에요. 제가 치료 안 하면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실명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억울한데 젊은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실명 직전으로 가요. 이걸 쓰고 제가 쓰는 방법을 썼더니 실명이 되는 속도가 스탑이 됩니다. 실명이 안 돼요. 제가 그렇다. 그러면서 천천히 치료를 하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안에 거의 반 이상은 정상이 됩니다. 이건 기적이죠. 2001년에는 신부전증 있죠.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병 있죠. 신장 투석해서 신부전증 이쪽에 들어가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산증이죠. 우리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붓는 거 있죠. 요산증이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요산증 이것은 이게 폐하의 pH의 농도의 밸런스를 효소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 않고 되는 거고. 지금 효소가 이제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이 되는데 이 증강이 되면서 염증이 완화가 되고 이게 퉁퉁 붓는 부종이 억제가 되죠. 그 다음에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종양 증식 인자가 이 효소를 복용하게 되면 종양 증식 인자가 이게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방사성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TGF 이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몸이 점점 더 악화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효소를 섭취를 그냥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생크트 해가지고 이게 쭉 주저앉죠.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대조군을 하게 되면 효과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안 한 사람은 그냥 고통 속에 밤새 막 소리 지르고 아그레시브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죠. 근데 효소를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경감이 되고 그냥 조용히 자는 거예요. 여기도 암 전문의가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효소를 가지고 어떻게 암병동에서 효소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어떤 치료를 이제 우리가 오랄로 복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형적인 암 세포 요게 번호가 CD 우리 44가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D44 이것이 아주 그냥 전형적인 암세포의 그런 번호입니다. 종양괴사 인자가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CD44가 44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TGF 종양괴사 인자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위와 장, 그다음에 위액 분비 관계,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그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항암 치료를만 받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효소를 복용했던 환자고요. 그러니까 두 부류면 하나는 했고 안 하고 하나는 효소를 복용했던 환자인데 이게 요것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 부작용,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것 부작용에 대한 것이 있고 요건 시간 23주 시간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노란 것은 효소를 쓰는 건데 첫 번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효과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래도 요거보다는 훨씬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주, 3주 쭉 오다가 몇 주죠? Wie viel Woche ist das? 5 Wochen am stärksten. 그러니까 4주, 5주 때는 아주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한데 거기에 맞붙여서 효소 4주, 5주 동안 복용했더니 그래도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wie viel Woche ist das?
8 working 11주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두 달 몇 달이 석 달이죠? 11주, 두 달 반, 석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니까 이 암 종양 이 세포나 고통된 이 방사선 이후에 치료 그런 양들이 몸에 무리가 왔던 것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어떻게 합니까? 며칠만 복용하고 간둬야 됩니까? 아니면 꾸준히 먹어야 됩니까? 꾸준히 복용한다는 게 이거 우리가 임상 실험의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넥스트. 요거는 이제 피부입니다. 아까는 장, 소장 쪽이고 여기는 지금 피부에 대한 겁니다. also Haut ist es 피부암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 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그 복용을 안 했을 때 환자들은 뭐 지금 11주 몇 주죠 이게 비필복기시다 5주 됐을부터 막 그냥 통증이 심해지고 11주 될 때는 막 발악을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막 그냥 그렇게 무리가 왔었는데 효소를 쓰고 나서는 상당히 이게 경감된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마지막 23주 정도 그 다음에 25주 30주 할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암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자궁에서. 그리고 막 건조하고 아프고 막 통증이 심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자궁이 없으니 모르지만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뭐 수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자꾸만 여기 맥시멈으로 이게 높냐면 11주 될 때 이 정도로 여자들의 그 자궁 그 슐라인 쪽은 바기나 쪽은 그 여성 질이나 생식 쪽은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42명을 그 대장암 환자들만 일단 치료한 겁니다. 섹스앤더 섹스체인저 616명은 효소를 썼고 626명은 효소를 쓰질 않았습니다. 환자들한테 적용을 안 했어요. 다 똑같이 효소를 줬든 안 줬든 간에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16명은 상당히 전형적인 그 후유증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어렵고 몸이 빨리 죽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 효소를 썼던 626명 쪽에서는 상당히 레벤스키 발리테 그 라이프 퀄리티 자체가 좋아지고 이제 양약 같은 걸 먹질 않아도 그냥 효소만 복용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몸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그 국제적인 학술지에 그 실린 논문입니다. 예? 그 의사들이 뭐 수십 명이 여기에 관여돼서 암 전문의들이 했던 그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44세의 유방암의 환자였습니다. 매일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토하고 두통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데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수술 치료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SAP 그 효소를 지금 매일 복용하게 됐습니다. 인텐시브로. 그랬더니 일단 이제 스툴 변비랑 토한 것이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고 일단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살만 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지금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로니아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사과 딸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 하면 잘 몰라. 그러니까 사과 딸기라고 하세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쪽에 북부지방 러시아 쪽에 있는데 모든 염증을 갈아키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블라우베리 이게 지금 그거 블라우베리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빨간 거 뭐 복분자 뭐 이런 것들 있죠. 프라이슬베리, 복분자래. 아로니아가 아펠베리인데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 효소 성분인데 이것이 1.20밖에 아니 고맙지 않지? 아니 1.20밖에 안 되는데 여기 4.28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로니아를 먹으면 훨씬 좋죠. 장수를 하죠. 근데 여기에 500배더 센
또 SAP 효소가 더 들어가죠. 금상첨화죠. 예, 페놀에는 뭐냐면 페놀은 뭐냐면 항위험 작용, 항암 작용에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그 블루베리 같은 건 4.12예요. 제일 센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25.56입니다. 그죠? 아로니아, 사과, 딸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 여러분들 마셨던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아니면 싼 값이면 이 아로니아를 먹는 게 낫죠? 복분자보다, 블루베리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로니아를 먹게 되면 사과, 딸기 먹게 되면 모든 이거 원자 항암 쪽에 그러니까 암이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전자파 같은 것들, 원자력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로니아 성분에 있는 옥시단틴 이쪽에 안티옥시단트 요것이 지금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효소까지 포함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효소로 나온 거죠. 아로니아 주스로 나온 겁니까? 아로니아 효소로 나온 겁니까? 효소 주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돼서 한국의 SAP 이 효소가 세계화가 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합니다. 네.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 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자, 지금 독일병원 임상 발표와 약을 버리고 이 청인을 가지고 병원을 차린 김태균 타의원 임상 발표를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죽는 거는 암 환자고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 세 번째가 그 치매예요. 치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이 되느냐? 예, 장청이면 혈청이다. 혈청이면 뇌청이고 뇌청이면 피부가 막다. 혈청,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피가 맑으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장이 맑으면 모유를 먹을 때처럼 냄새 없는 황금색 개별을 보면 이렇게 그 연전현상이 막 이루어져서 탁했던 혈액이 10세 미만 어린이처럼 이렇게 맑아져요. 이렇게 혈액이 맑아지면 절대 뇌출혈이나 치매 이거 갈 수가 없어. 우리 장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또 잘못 먹어서 올바른 식생활을 하지 않아서 죽기 전에 대부분 요양원을 가요. 요양원이 어디예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 모시기 불편해서 치매 또 반신불수 환자 간호하기 힘들어서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요양원이야. 그 환자 보호자들이 단 한 명도 살아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 건강을 잘 지켜서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암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돼서 사람들께 살다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90세까지 정말 치매, 그 암 이런 거 걸리지 않고 90세까지 살면 2, 3일 앓다가 잠다섯이 가요. 그게 죽음복이야. 죽을 때 정말 병원 가서 죽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우린 건강을 지켜서 암으로부터 이겨나가야 되고 요양병에 가지 않아야 된다. 예, 오늘 이거로 강의 마칩니다.